인간의 탐험 강의하게 된 각동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철학, 이렇게 또 심리학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게 바로 철학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담사들, 이 상담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집을 한 채 팔아야 이 집 돈을 번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또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또 인간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철학자들 또 이 심리학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철학자들이 이걸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알려고 했는가? 바로 사람을 알려고 했다. 바로 인간 이해 탐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 이해 탐험에서 왜 인간을 이해하는가? 제일 힘든 게 뭐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죠. 대인관계. 트라우마가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데 트라우마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또 사랑, 가족, 그렇죠? 또 취업, 학점 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단어를 이어주는 단어가 바로 connection 또는 relationship, 바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단어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 중요하죠.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 가지고 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관계? 국가와의 관계. 나는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라는 어떤 커다란 그 조직 안에서의 또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또 사회, 직장, 학교, 아주 소규모의 어떤 조직 안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심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알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를 알고 나면 이 건강한 나 자신 자아라고 그러죠. 건강한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질, temperament 또는 캐릭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를 쓰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맞춰서 쓰는가에 해서 단어를 쓰긴 한데, 우리말로는 기질 또는 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모습, 쉽게 말하면 타고난 모습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경이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변형되죠. 살아가면서 변형됩니다. 태어나서는 이렇게 타고난 성질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살다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활동, 부모와의 관계 또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격의 형성에 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personalit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질이 환경과 만나면 바로 성격이 됩니다. 근데 personality에서 요 앞부분 있잖아요. P-E-R-S-O-N-A까지가 뭐죠?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면을 쓰는 건가, 성격은? 그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면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성품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기질, 두 번째는 성격. 이 성격이 정말 잘 다듬어지고 적절하게 활용되면 이걸 보고 이제 성품이 좋다 또는 인격적이다, 사람의 참모습을 가졌다, 됨됨이가 훌륭하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생각해냈을까요? 그걸 이제 잠시 후면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기질과 성격, 인격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요. 자, 첫 번째, 그냥 이 우주를 네 가지 원소로 우주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았던 사람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교사이기도 하고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하고요. 직업만 해도 오늘날 보면 뭐 다빈치처럼 다양한 학문에 정통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엠페도클레스 전에 또 어떤 분도 있어요. 고대 힐랍 철학의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탈레스.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이 이제 만물의 근원이다. 나중에 19세기 철학자인 니체 같은 경우에도 이 탈레스의 얘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바로 물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원소설은 엠페도클레스가 우주는 물과 불과 공기, 흙으로 이루어졌다, 이 네 가지 원소로 만물, 소위 말하면 우주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원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의사로서, 고대 힐랍 의사로서 고전적 기질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행동이 좀 틀리더라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왜 그럴까? 의사로서 연구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이론에 반대하고 자연주의적 이론에 접근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의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석한 결과, 인간도 사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엠페도클레스가 우주의 사원소설을 얘기했다면 여기에 대응해서 인간의 사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이제 생물학적 기반으로 본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체액의 배합, 체액의 배합. 나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갈레노스 또는 갈린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체질론, 그러니까 황담즙의 어떤 그 체액, 그리고 또는 혈액, 그리고 점액, 그리고 흑담즙, 이게 균형적인 배합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질병도 질병이지만 성격적인 결함, 성격적인 장단점이 있고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있더라. 이걸 이제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제자 중에서 갈린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황담즙, 흑담즙, 점액, 피,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갈린이라는 사람은 해부학자거든요. 해부학자, 로마의 해부학자인데, 이 역시 의사로서 또 해부학자로서 또 사람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 이 다혈질, 혈액이 많은 사람, 혈액이 농도가 깊은 관계가 있는데, 혈액이 농도가 깊을수록 열정이 가득하더라, 열정이 엄청 과하더라,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체내에 황담즙 분비가 왕성했던 사람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까칠하고 또 성격이 좀 독설적이고 또 독선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고, 또 점액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일수록 행동이 느리고 또 감정까지 둔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또 갈린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요즘 이제 현대 와서는 갈린부터 이제 우울질이라고 하는데, 우울질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라 기질 중에 하나인데, 흑담즙, 소위 말하는 흑담즙의 과다한 그 기능 때문에 슬픔에 잠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흑담즙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냥 이 이론이 유럽 전체에 이렇게 발전한 성격 이론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범주적 기준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798년 그의 저서 안트로폴로지에서 인간의 기질이란 혈액의 특성에 기인한 심리적 겨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칸트도 사람은 사람마다 틀린 부분이 있구나. 흥분 속도, 또 혈액의 순환 속도에 대한 혈압,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의 자극에서 다른 반응을 결정하더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의 행동의 범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바로 차원적 기질론에서 빌헬름 분트, 근대심리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분 역시 그의 고전적 기질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갈린의 기질론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 칸트의 기질론까지 그걸 다 섭렵하면서 생리심리학에서 기질은 완전한 독립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정서 변화의 속도 차원과 정서 반응의 강도 차원의 축에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 어려운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MBTI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서 변화가 빠른 자가 있고 또 정서 반응의 강도차가 강하고 약한 자가 있다. 이거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칼 융에 의하면 이게 바로 MBTI에서 기본적인 중심적인 척도를 얘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외향성, 내향성, 또 사고, 감정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격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적 기질론을 배우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는 오히려 장점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재미있죠. 또 워크숍도 재미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신경증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우울감도 누가 높은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 혈액에 인간의 체액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성격의 결함들이더라. 그런데 언제 완전해지느냐?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체질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그 체액이 균형이 잡혔을 때 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격 검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담즙질이야, 나는 주도형이야, 나는 ESTJ야,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은 MBTI의 16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없어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격 유형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격 유형 검사에 근원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뭐라고요? 밸런스입니다. 균형 잡는 거예요.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칼 융이 등장하는 거죠. 융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융에 대해서만 배워도 아마 심리학을 배우는 우리 전공자들은 아마 한 학기 이상, 두 학기 또는 융에 폭 빠져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스위스의 의사이기도 한 융, 카를 융 또는 칼 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분의 어떤 정리된 이론에서 참고해서 만든 성격 유형 검사들이 뭐 대표적인 게 MBTI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감각적이냐, 어떤 사물을 볼 때 감각으로 보냐, 직관으로 보냐, 또는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정 위주냐.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느냐,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받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 16가지 유형을 유추해낸 것이 바로 MBTI 검사입니다. 다른 걸로 뭐가 또 있습니까? 뭐 디스크, DISC 검사도 있고요. 또 직업 흥미 검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홀랜드 검사가 있습니다. 홀랜드 검사에도 유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검사 도구들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체질론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양에서는 이재마의 또 뭐 사상체질 그것도 있죠, 그죠? 뭐 소양인, 그죠? 또 뭐가 있죠? 뭐 태양인, 소민, 태음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또 4가지 체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갈린이 말했던 이 체질론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인간의 탐험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자들이 얘기했던 제일 중심에 이거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거야. 예,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체질을 기질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기질에 편협해서 살고 있나,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행동을 변화해야 되느냐, 또 언어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목들, 아마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 이 과목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근데 나는 내성적이에요. 내향적이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배운 언어가 너무 독설적인 언어를 배웠다면 또는 직설적인 언어를 배웠다면 이제 좀 순화하는 언어적인 순화를 좀 배울 수 있는 그 과목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뭐죠? 예, 여러분들 국가 직무 기초 능력 NCS에 보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거,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런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직업윤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과목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부분 의사였기도, 이 성격 유형을 연구했던 사람은 대부분 의사 출신들이 많고요. 또 심리학, 그리고 막연하게 사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를 4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이 4가지의 배합에 따라서 엄청 수십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유형에만 100%를 다 쓰는 사람이 있겠죠. 배합이 없이. 또 어떤 사람은 4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2가지는 잘 쓰는데 2가지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아시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심지어는 이성교제, 연애에도, 또 결혼에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또 부모를 이해하는 거 하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활동에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정리할 것이 바로 4가지 기질의 특성들을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질적인 특징인데 주로 이렇게 상체가 발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담즙질, 주도형, 그래서 화를 잘 내고 또 강하고 뭔가 모르게 강해. 이분이 들어오면 그냥 분위기가 강한 느낌이 듭니다. 또 2번째는 또 사교형 또는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기질상으로는 이 사람들은 명랑하고 분위기 업 시키고 재미있고 한 사람들, 또 좀 이렇게 느긋하고 결정을 잘 못하고 좀 섬세하게 보이고 또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게 점액질. 그리고 마지막 기질 중에서 이 우울질 또는 흑담즙질,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우리가 뭐 혈액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혈액형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지금 뭐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나고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질적인 특징을 좀 이 학자들이 발견한 기질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담즙질입니다. 또는 주도형 또는 리더형. 이런 금사도구에 보면 각가지 이름을 이렇게 달리 쓰지만 결국은 체질론을 보면 담즙질. 자, 그래서 담즙질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인물들 보시죠. 사진. 김구라 씨 또는 황정민 씨. 주로 이렇게 상체가 발달하고 얼굴이 큽니다. 얼굴이 크고요. 목소리가 크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위에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우두머리여야 됩니다. 주로 리더형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불도저 같은 진취력.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추진력. 기획력도 빠르고요. 학습하는 분위기도 조금 더 이제 가정에서 생활과 또 리더십이나 진로나 학습에 대해서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은요 장시간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캐닝이 빠르고 빠르게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정돈하고 빨리 알면, 핵심만 알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담즙질이라는 기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일을 맡기면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담즙질, 조금 더 나오는 담즙질하고 이 우울질의 기질들이 신경증이 좀 있습니다. 예민한 거죠. 아까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과도한 담즙의 체액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일에는 몰두하되 이분들이 쉽사리 잘 쓰러지지 않지만 한번 쓰러지면 오랫동안 큰 병을 앓을 수 있는, 또 예민하죠. 또 이분들이 또 강박증이 심해요. 자기가 기준으로 했던 내용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강한 편입니다.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담즙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담즙질, 다혈질, 점액, 우울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담즙질만의 특징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담즙질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자기가 오너가 되거나 자기가 대표가 됐을 때 훨씬 더 일을 잘 해냅니다. 하지만 반면에 워낙에 머리 회전력, 두뇌 회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밑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리더의 결함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체가 발달한 반면에 하체가 조금 여유이기 때문에 이 하체를 위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특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토가 내 식으로 하자가 모토입니다. 자기 방식이 최고죠. 제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뭐 김구라 씨를 보면 좀 그런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욕구는 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말을 좀 듣는 경청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바로 지나치게 독재적이다. 지나치게 혼자 생각한다. 그런 것들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엄청 낙담하죠.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이제 동아리 회장, 또 뭡니까 반에서 또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하고 나가지만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 그 담즙질은 담즙질을 두려워합니다. 담즙질은 더 강한 담즙질이 나타나면 힘들어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담즙질은요, 의외로 제일 단순한데 의외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이에요. 왜 단순하냐고요?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박수를 쳐주면 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유는 뭘까요? 너무 세서. 언어적인 독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담즙질을 대면 아주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죠. 근데 성품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언어적인 어떤 그 폭력이 좀 있어요. 언어적인 폭력. 그러니까 조금 쏘아붙이듯이 하는 언어, 그리고 말투, 그리고 단어가 짧아요. 긴 단어를 만연체 있는 걸 싫어합니다. 간결하고 굵게,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즙질은 그 간단한 단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창의력을 발휘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아마 담즙질들이 다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나라를 개혁한다든지 나라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들, 그죠? 리더십이 강한 이 담즙질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질들이 볼 때는 야, 일 중독이 아니냐? 일 중독 아니야? 그런데 일 중독이 아니, 이분들은 일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황정민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애가 뭐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하지 않죠.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특징입니다. 담즙질.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담즙질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4가지 기질이 배합되어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혼자 담즙질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못 삽니다. 전부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T라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 싫어합니다. 결정 못하는 사람 싫어하고 느린 사람 싫어하고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담즙 특징은 뭐죠? 일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짧은 시간에도 성취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담즙질의 좌우명, 어떤 좌우명이 좋아합니까? 불가능이란 없다. 노래도 이런 노래 한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런 노래 엄청 좋아하고요. 군인들도 담즙질이 많대요. 직업 군인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단어들을 아주 매력 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담즙질. 두 번째,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혈질하면 화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그건 주로 담즙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혈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혈질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재석 씨랑 김희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이 조금 벌어져 있죠. 다혈질의 특징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요, 입술부터 벌어져 있습니다. 언어 지능이 높고요, 관계를 제일 잘 만들어내는, 분위기 업을 시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질이 바로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아까 담즙질 얘기했지만 만약에 다혈질이라는 요소가 우리 안에 없다면 얼마나 재미없게 살겠어요. 그죠? TV에 들면 다 다혈질이, 그죠? 인기순위, 그죠? 연예인들 안에서도 가수, 배우, 이분들 중에서 의외로 다혈질들이 많아요. 다혈질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재밌긴 하고, 외모는 수려하고, 외모는 잘 가꾸는데, 뒷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자기 방이 정리가 안 된 학생들, 우리가 봤을 때 저 남학생은, 저 여학생은 너무 매력이 있어요. 옷도 잘 입고 패셔니스트고 얼굴도 곱상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면 집에 가보면 집안, 자기 방은 엉망, 정리 안 된 그런 모습들을 이 다혈질이 성격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혹시 또 형제들 중에서 누나,
동생, 우리 그 동생 이해 못하게 사는데 그 동생을 자세히 보면 아마 다혈질일 거예요. 다혈질의 특징은 아주 말을 잘하고요. 재밌게.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라 재미.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말을 하려다가 보니까 뭐도 해요? 이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언어의 실수. 예를 들면 뻥치는 거, 뭐 우리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구라, 이런 것들이 좀 서슴지 않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또는 설득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말을 하려다가 보니까 실수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토는 뭐냐? 재밌게 살자입니다.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지금처럼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노는 시간은 너무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재미를 보고 뭐 캠핑 가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제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은 삶이 재미없고 막 고착되고 집에 혼자 집콕하고 방콕하고 있으면 이 친구들은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죠. 집안에 식구 중에 다혈질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집안에 전부 담즙질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다 담즙질이다. 각자 따로 살겠죠. 따로 살겠죠. 근데 다혈질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업시키고 재미를 줍니다. 재미. 그런데 여기서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좋지 않으면 이 다혈질은 성품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겪느냐면 남을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죠. 신상을 좋아하거든요. 새 거 좋아하고요. 돈 쓰는데 쇼핑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쇼핑 중독이 여기 많아요. 쇼핑 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다혈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유의만 하시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유머를 하고 조크를 하고 할 때 반응이 없는 사람.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장점에다가 단점이었던 부분 알죠? 행정적인 것을 잘 가미하면 이 다혈질은 우수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점도 있고 좌우명도 있습니다. 좌우명은 뭐냐면 즐거운 인생, 잘 먹고 잘 살자, 그죠? 그리고 현재를 즐기라, 까르페 디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로 다혈질입니다. 특징들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진로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드릴게요. 점액질, 여러분 중에서 아까 다혈질은 얼굴 생긴 게 어땠어요? 갸름한 얼굴에 제법 외모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다혈질에 많이 속하고, 점액질은요 동글동글하거나 그냥 넓적하거나 아주 밥을 잘 먹게 생겼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음식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 점액입니다. 살찐 사람은 아니에요. 먹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도 보세요. 얼굴이 동그랗죠. 갸름하기보다는 조금 그 동그란 얼굴에, 그 다음에 눈매가 선해 보여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이제 잘 속는 대상이 이런 부류라고 합니다. 왜 속느냐? 이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태도가 너무 좋아요. 잘 듣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냥 착하니까 잘 선생님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근데 시험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략이 없이 그냥 수용만 하는 거예요. 수용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리더가 얘기할 때 제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점액입니다. 그리고 쉽사리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점액의 특징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점액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강하고. 근데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집에서는 네, 가정에서는 혼자 노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잠이 많고요, 잠도 많지만 눈물도 많고요, 감성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현혹시키잖아요. 그럼 쉽게 귀가 얇아서 빠져드는 스타일, 바로 점액입니다. 실제로 이제 산다라박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많죠. 이야기하가도 울고. 그리고 이제 아이유 같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그 기부도 말없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보면 타인에게 배려하는 그 성품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점액질은 항상 다툼을 피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그들의 욕구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누군가 억압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힘들어합니다. 예. 강력한 에너지에게 좀 힘들어하죠. 누구에게 힘들어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담즙질과 정말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서로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점액질이 담즙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점액은 오히려 다정다감함,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안정적인 사람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딱 나오죠. 너무 강요하는 사람, 딱 담즙질이 되는,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 담즙질이 목소리가 크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점액질들이. 우리 함께 할까? 함께 같이 하지. 그리고 같이 또 해야 돼요. 함께 하자 해놓고 이제 자기는 안 하고 누군가에 시키면 점액질은 또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완점은 여러분들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좌우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안전하게 사는 거.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액입니다. 점액의 꿈이 뭔지 압니까? 화려한 백수입니다. 일 안 하고 돈을 누가 주면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점액질은 사실은 일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점액질 중에 공무원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 점액질은 쉽게 자리를 박차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아까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세 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함께 직장생활 하다가 회사가 문제가 있었고 CEO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 세 명이 퇴직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딱 모이면, 아까 담즙질은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은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담즙질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담즙질이 출근 안 한 걸 보고 결정하는 거죠. 점액질은요, 담즙하고 다혈하고 달라요. 일단은 갈등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다녀야 되나, 다녀야 되나,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지만 1년 뒤에 길에 지나가다가 세 명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점액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요즘 어디 다녀? 하며 아직 그게 다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점액질입니다. 그 정도로 쉽사리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게 최고고 평화로운 게 좋은 거니까요. 다툼을 싫어합니다. 예,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우울질입니다. 흑담즙질, 우울질이라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데 흑담즙질이라고 합니다. 흑담즙의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한쪽은 손석희 씨, 한쪽은 이제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 두 사람의 특징이, 왜냐면 고인을 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냐 이러는데 특징들이 극과 극이에요. 한쪽은 섬세하기 때문에 더 일에 대해서 탁월한 결론까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고,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던, 최근에 이제 아들이 최환희 씨가 이렇게 TV에 등장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해지면 엄청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대학생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우울질의 기질이 있으면 더 탁월해질 수가 있구나. 이 모든 4가지 기질 중에서 최고의 지능이 발달한 기질을 얘기한다면 바로 우울질입니다. 학자들이 많고요, 연구원들이 많고, 주로 이렇게 연구했던 아까 철학자들이 있죠. 대부분 우울질 경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 옳은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디스크에서 유형을 따지면 conscientiousness, 아주 신중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울질이고요,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대충, 대강,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질이 또 우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했지만, 더불어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섬세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과물도 아주 완전에 가까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성격들입니다. 보완점은 좀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탁월하게 하다 보니까 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보완점이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다시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좌우명이 뭐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또 뭐 유비무한, 사필귀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다혈질은 그래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화목해 있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아주 푸근함을 느끼고 가족 안에서도 가족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반면에 담즙질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에너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뭘 추구하면 좋죠? 오히려 그래도 들어왔을 때 가족과 대화하고 조금 다가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점액질은 그냥 가족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그 안락처, 그걸 가장 좋아하는 기질이 바로 점액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우리나라 여성 중에 보면 의외로 점액질이 많아요. 그거는 좋은 거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우울질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취미생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우울질입니다. 리더십도 대표적인 리더십이 오바마 같은 리더십이 다혈질의 대표적이죠. 그리고 담즙질의 리더 이르면 나폴레옹, 그죠? 그리고 또 점액질의 리더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우울질의 대표적인 리더라 하면 바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담즙도 가지고 있고 우울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강의의 요약이 뭐냐? 인간 이해의 탐험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자연현상, 소위 말하는 물체, 그리고 우주의 움직임, 여기에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보면 오늘 강의 속에 등장했던 철학자들은 대부분 사람의 이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히포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그 사람, 그리고 갈린, 로마의 해부의 학자였던 그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포커싱을 했고, 그 다음 또 임마누엘 칸트,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분트, 그리고 융에 이르기까지 그 학자들이 지금 현재 심리학적인 부분의 이론을 역사 속에서 정립을 하고 오늘의 우리 심리학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럼 기질을 4가지 기질을 중심으로 많은 검사들이 있다면 이 마지막 이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사상 체질이든 MBTI든 DISC든 또 성격에 대한 유형들의 장점과 단점. 무엇을 핵심으로 제가 얘기했습니까? 한쪽만 발달한 그런 성격 훈련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대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사고와 성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이해의 척도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떠드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혈질의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독선적이지만 리더십이 강하고 일추진력이 있는 담즙질을 만났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단계에 간다면 그러면 그 담즙질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성이 아주 풍부한 우리 점액질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언어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우울질, 아주 섬세하고 거짓이 없고 신뢰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에서 철학자들의 어떤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필요로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쓰여질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KBS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불렀죠. 얼마나 이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테스형이라고 그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라 얘기했는데 그것은 원래 신탁에 있던 문구를 자기가 잘 인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되냐? 잘 써먹으세요. 활용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라면 나는 이제 이 성격도 개발해야 되겠구나. 단점은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인간관계에 엄청난 발전이 있겠구나. 이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해 탐험 강의는 괜찮았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사회생활 할 때, 심지어 결혼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